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4일 수요일 오후 5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지 컨트롤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급등주의 그 흐름을 살펴보자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죠. 월요일날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이 장중에 21.82%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그 종가에는 7.73% 상승으로 그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은 이 차트에서 보듯이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을 했죠. 5월 2일 날 보면은 88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평상시에 뭐 4만 주, 2만 주, 3만 주 이 정도의 거래량만 그 발생이 되던 회사가 거의 4만 주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20배 정도의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폭등을 시켰습니다. 어제 오늘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뭐 우선적으로 급등주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해서 이 종목을 여기에 나온 4개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데는 크게 봐서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하나는 그 세력의 작전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그 호재가 있다. 그래가지고 세력들이 그 호재를 미리 알고 선점을 했다. 그렇게 크게 둘 중에 하나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그 장대 양봉을 만들게 되면은 주가의 그 상승 신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 와서 그 작전주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가정을 하고서 작전주 자체는 그 다르게 말하면은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그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볼 경우는 급등주는 상승할 이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기회를 보면서 따라 들어갈 만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막무가내로 급등주를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꼭 어떤 그 주가 조작 세력이 아니더라도 어떤 세력들이 그 의도적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주를 보게 되면은 급등주를 보든 뭐 어떤 종목을 보든 다 그 종목에 대한 그 생산 품목이 어떤가 보고 그 다음에 재무 상태가 어떤가 보고 그런 걸 다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인지 컨트롤스라는 회사가 어떤 아이템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지 컨트롤스 홈페이지입니다. 그 회사 개요를 보면은 자동차 핵심 부품 국산화를 가치로 40여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역사는 있는 회사입니다. 40년의 역사요. 공장은 국내에 3곳이 있고 해외에 8곳이 있다. 사업 영역은 자동차 부품이다. 요즘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인지 컨트롤스도 그 현대차의 그 주가 흐름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죠. 현대차. 이 부분이 그 코로나19 발생했던 그러한 시점이고요. 현대차가 그 후로 쭉 상승을 하다가 그냥 하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 인지 컨트롤스 거의 비슷하죠. 쭉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는 모습. 여기에 부분적으로 하락하다가 재상승, 부분적으로 하락하다가 재상승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이다 보니까 현대차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즘 보면 현대차가 실적도 좋으면서 지금 미국에도 진출을 하고 그러고 있죠. 지금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 가지고 중국 공장이 좀 원활치가 않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 가지고
그 러시아에 있는 그 공장 자체가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은 현대차 부분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자동차용 그 반도체가 그 부족하다. 이러한 또 환경적인 그 불리한 요소가 있기도 하죠. 이제 그것도 점차 이제 해소될 것으로 봐야 되겠죠. 시간이 문제긴 하겠지만요. 그러면은 인지 컨트롤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인지 컨트롤스 그 사업 영역, 냉각 시스템 부품, 엔진의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품으로 자동 온도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 부품, 엔진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각종 제어 기능을 하는 부품들로 연료 입력 조절, 엔진 노킹 감지, 불연소 가스 포집 등의 고기능 고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 북미 자동차 업계로의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 스위치류,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 현황을 보죠. 공장을 보면은 국내에 시화 공장이 있고요. 경주 공장이 있고, 옥천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천진과 소주에 각각 공장이 있고요. 현대가 그 북경의 공장이 있죠. 그 천진은 바로 그 북경 옆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 현대자동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소주 쪽도 이제 상하이 쪽이 그 상하이 GM 등이 있어서 상하이 쪽도 그 자동차 산업이 발달을 해 있는 도시죠. 테슬라도 상하이에 있고요. 그러니까 소주는 또 상하이에 근접한 도시다 보니까 역시 자동차 관련된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그 입지에 그 공장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그 알리바마에도 공장이 있고요. 미국에도 그 현대차가 지금 진출을 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급적이면은 그 관련된 부품들도 그 미국 내에서 그 구매를 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죠. 이 공장이 같이 미국에 입지를 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헝가리에 또 배터리 모듈 공장이 있고요. 인도에도 이제 법인이 있고요. 말레이시아에도 법인이 있고요. 나름대로 상당히 그 월드와이드하게 그 영업 활동을 하는 그러한 회사로서 좀 진취적인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 먼저 살펴보죠. 인지 컨트롤스 자동차 엔진 열관리 부품 및 배터리 모듈 사업 영위 2022년 4월 1일 날 올라온 뉴스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박연구원은 인지 컨트롤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5.7% 늘어난 4,849억 원, 영업이익은 20억 원, 지배지분 순이익은 34억 원을 기록했다며 전년 코로나19 발발 및 통상임금 소송 관련 충당금 인식에 따른 기저효과로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으나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완성차 생산 차질, 헝가리 배터리 모듈 공장 가동 개시에 따른 초기 비용 등이 발생하여 저조한 수익성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20억 밖에 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흑자 전환은 했다. 그렇지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완성차 생산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그 헝가리의 배터리 모듈 공장 그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익성 자체가 그 저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영업이익이 적었다. 이러한 얘기죠. 그는 인지 컨트롤스는 올해 매출액을
두 자리 성장으로 하고 있다. 인지컨트롤스의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1% 늘어난 5,776억 원, 영업이익은 461.9% 증가한 113억 원 수준이라 언급했다. 자, 영업이익이 20억 원에서 113억 원으로 5배 정도 증가를 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퍼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겠죠. 하락을 하게 되면은 고평가된 부분이 많이 삭제가 될 것이다. 5배 정도 상승을 하는 것이니까요. 영업이익이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인지컨트롤스 주가 13% 상승. 5월 2일 날 월요일 날 13%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차와 249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다. 이러한 얘기네요. 여기에 종가상으로는 7.73%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분이 아까 현대와의 현대차와 249억 원 공급 계약을 한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뉴스에 대해서도 이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보기 전에 한 번 더 증권사에 나타나 있는 재무정보를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이 1794억 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죠. 시가총액으로 볼 때요. 자, 여기에 보면은 국내 완성업체인 현대차, 기아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GM, 폭스바겐,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도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기아에만 의존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문 국내 1위다. 국내 1위라는 것은 아무튼 좋은 얘기죠. 조금 전에 회사 개요에서 봤을 때 여기에 보면은 냉각 시스템 부품은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국내 1위다. 이러한 얘기고요. 자동차용 엔진 온도 제어 부품 시장에서 90% 이상이 시장 점유율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또 재무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영업이익 20억이고요. 부채 비율이 176이니까 좀 높죠. 다소 높죠. 저희들이 좀 중견기업들은 100 이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76이면은 다소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 이상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대로 넘어가 줄만 합니다. 영업이익률 0.42% 상당히 저조하죠. 퍼가 64로 상당히 높아요. 퍼가 10 이하면은 좋다 이렇게 됐는데 64니까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아까 저희들이 뉴스에서 살펴봤듯이 여기 뉴스에서 영업이익이 461% 증가해가지고 113억 원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있죠.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매출 영업이 20인데 20 시가총액 나누기 20 하던 게 시가총액 나누기 113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113억 원이 된다면은 분모가 5배가 늘어나니까 그대로 대입을 한다면은 퍼가 여기서 한 5분의 1 정도 작아진다. 그렇게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5로 나누면은 한 13 정도, 퍼가 한 13 정도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고평가가 안 된 양호한 회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PBR이 1.16이니까 PBR은 양호한, 상당히 양호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단지 지금 문제를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퍼가 높다, 부채 비율이 높다. 이거 두 개가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2022년 그 단기 순이익은 113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퍼가 고평가됐다는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뉴스를 그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서 그러면은 자, 진입을 할 때 그 기술적으로 볼 때 어떤가?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어디서 진입하면은 좋겠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 전에는 이 부분들 보면은 이 거래량들이 없습니다. 거래량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거래량이 한번 발생되고 여기에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많이 치고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월 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0월 6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이 됐죠. 자, 여기입니다. 10월 6일. 자, 여기입니다. 2020년 10월 6일 거래량이 2786만 4천 주가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보면은 뭐 200만 주, 100만 주, 200만 주, 뭐 어떤 때는 100만 주 이하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뭐 100만 주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27배 뭐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이 된 것이죠. 자, 그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10월 6일 날. 요봉입니다. 여기에 장대 양봉이 있긴 있지만 그 가격상의 장대 양봉이 있지만 거래량 자체는 많지가 않고 여기에 윗꼬리를 달고 있는 이 봉 자체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이러한 부분이죠. 제가 여기에 선을 그어 놨습니다. 진한 그 보라색 선을 그어 놨는데 지금 요 거래량이 발생한 부분의 그 아래에 와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은 다시 재상승하기 전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11,000원, 12,000원 이 사이에 있던 주가가 요 원저리에서요. 거의 3배 정도, 그 29,300원까지니까 거의 뭐 3만원대로 보면은 거의 3배 가까이 그 상승을 했다가 그 다시 하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위치가 여기의 위치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사이에 보면은 여기에 거래량들이 좀 있지만 다 이 위치보다 높은 데서 거래량이 발생한 것이고요. 여기에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거래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미미한 거래량들이죠. 하락은 했지만 미미한 거래량으로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강한 힘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충분히 그 지지선, 그 주가를 끌어올린 그 세력들이 그 마지노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다. 이렇게 그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5월 2일 날 발생한 그 장대 양봉의 거래량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연절이 요 근래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윗꼬리를 만들면서 양봉을 이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윗꼬리를 만들어 준 것 자체가 또 이제 고맙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인지 컨트롤스를 매수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 있어 가지고는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아직까지 21 이평선이 그 고개를 쳐들지는 못했지만 이제 쳐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이 좀 매수의 찬스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로부터 249억 원의 그 오다를 수주했다. 그 뉴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해
그 작년 20억 원이던 당기순이익이 그 113억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그 잠재력을 그 가지고 상승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러한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에 있어 가지고 뭐 저희들이 그 주 종목으로 끌고 갈 건 아니지만 전체 그 매매 금액의 한 10% 정도는 인지컨트롤스의 그 할당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말인데 항상 3대 3대 3의 그 원칙을 지키시고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3대 3대 3이 원칙이 좀 부담스러우면은 최소한 5대 5의 원칙은 지키시라. 그러면은 내일 모레 사이에 이번 주에 한 50%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이면은 100만 원 정도를 인지컨트롤스에 할당을 하시고 50만 원 정도를 이번 주에 매매를 하시고 다시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나머지 50만 원을 또 추가를 해서 매수를 하시면은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저의 그 상상력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뭐 20%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20만 원 정도의 손해니까 그렇게 뭐 큰 손해는 아니겠죠. 제가 볼 때 굳이 손절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격대는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지금 가격대는 언젠가는 올라와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그 자동차 업종이 어느 정도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같이 충분히 살아나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은 하시지 말고 계속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보느냐? 상승은 이익 실현은 뭐 각자의 마음에 달린 것이죠. 여기서 뭐 10%를 보든지 20%를 보든지 뭐 예를 들어 단기로 보더라도 120일 이평선을 보더라도 그러면 한 13,000원 선, 13,000원 선만 해도 한 15% 정도는 수익이 오는 거네요. 200일 이평선 저항으로 보면은 또 14,500원 선, 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거의 한 30% 정도 수익을 보는 것이고요. 뭐 단기적으로 한 15% 정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모아텍과 삼부토건에 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